자, 이번에는 지역 문화, 관광 공간 창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 관광 특성화 지역을 육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경관 자원을 활용한 개발이 필요하다. 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특정 어떤 지역에 유채꽃 같은 그런 특정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그런 경관자원을 특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죠. 또 이러한 다양한 그런 특화 관광자원을 통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확대하고, 또 지역 경관자원을 특화한 그런 지역 개발 사업의 그 세부 사업을 서로 조망하고, 또 그 시설을 설치하고, 또 산책로라든지 또는 포토존 같은 것들을 조성을 하고, 또 그 특산물 소재로 해서 먹거리라든지 또는 농작 체험이라든지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관자원을 활용한 그런 관광자원 개발이라든지 그런 명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광 특성화 지역 육성으로서 관광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명소화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마을 중에서 아름다운 그 경관이 있는 마을을 선정하고, 자연 경관이라든지 또 담장, 지붕 같은 그 문화적 마을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그 곳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관광마을 사업을 추진을 해서 또 다양한 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관광 명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남해안에 위치한 그 다도해 같은 것들은 아주 한류수도 같은 곳은 굉장히 경관이 뛰어나고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섬과 바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지역, 이런 것들을 해양 관광 명소로 지정하고 특화해서 거기에 해양 활동이라든지 각종 뭐 수상 스포츠, 레포츠, 낚시, 또는 경관 탐방, 도서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그 해양 관광 루트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유람선을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광 마을을 정비하는 것인데요. 지역별로 이제 특성화를 하는 것이에요. 독특한 그 생활 양식이나 또는 그 지역마다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 투자 확대를 해서 관광 기반이나 관광 경관을 재정비하고 그런 특화 마을들을 지정을 해서 농어촌 지역의 생활 문화를 더욱더 밀착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농업 또는 어업 생산 지역 그 가정에 한국형 B&B 시설을 도입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코리아 스테이라고 하는 B&B 사업들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같은 경우에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를 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슬로우 시티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슬로우 시티는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특징인데도, 그것이 이제 그 어떤 그 지역보다 관광객에게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시설 개발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고려하는 그러한 슬로우 시티를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완도군에 있는 청산도라든지, 또는 신안군의 증도라든지, 또는 담양군의 청평면이라든지, 또 장흥군의 유치면 같은 이런 슬로우 시티를 지정을 해서 친환경적인 산촌 체험 지역으로 명소화하고, 또 슬로우 시티 체험을 통해서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슬로우 시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관광 사업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 TCB라고 하는데요. 이 운영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 간의 그 출자 방식을 통한 재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 소재의 그 관광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을 하고, 또 펀드를 조성을 해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력적이고 또 그 특성화된 그러한 그 지역 명소 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또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에 전통시장들이 많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일장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되었고, 또 아직도 우리 주위에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취약한 그런 그 여건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전통시장을 관광 자원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그래서 전통시장을 관광화해서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마케팅 정책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화해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통시장을 육성해,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죠. 폐쇄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유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그 주변에 또는 곳곳에 많이 남아있는 폐교라든지 그런 유유시설 같은 것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지역관광의 어떤 숙박시설이나 또는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생활체험장 같은 그런 걸로 자원화하고 활성화해서 그것들을 활용을 하자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문화관광축제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축제들이 각각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들의 그 숫자도 많지만 또 다양한 축제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도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 관광축제 또는 지역 문화관광축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또 이런 것들을 서로 통합 관리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규모별 또는 유형별 또는 테마별 이런 것들을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축제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이제 브랜드화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한류의 세계화를 촉진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한류 문화는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한류 문화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가 같이 즐기고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계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류 문화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류 스타들을 발굴하고 또 양성하는 그런 그 매니지먼트사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한류 스타의 거리 같은 한류 문화 체험 공간을 만들고, 또 문화산업 기능과 또 관광 기능이 접목된 융복합된 단지 조성을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류 문화의 어떤 한류 스타들의 모습이나 또는 미니어처나 소장품이라든지 영화, 연극, 음악,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런 영상 기록 같은 것들을 보존하고 상영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센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류 관광 코스를 개발을 해야 합니다. 한류 스타들의 그 기획사나 영화 제작사들이 서로 연계해서 한류 스타들의 연습장이나 촬영장이나 영화 세트장이나 드라마 촬영장이나 한류 체험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류 관광 코스를 발굴하고, 또 영화나 드라마 이런 촬영지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전략을 수립해서 관광의 매력성을 더욱더 증진시키고, 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 코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다양한 교통수단을 마련해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이드하는 책자들을 제작하기도 하는 그런 한류 관광 코스를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대중문화 공연을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연극이나 음악, 뮤지컬, 뭐 여러 가지 그 한국의 한류 문화의 대중문화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공연장을 확대만 하고, 또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뭐 비보이 이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우리 한류 문화 예술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문화유산을 세계화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화적 예술인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가나 문학가 또는 장인 이런 명인들의 그 한국의 그 스타들을 별을 발굴하고 명인의 작업 공간을 또는 관광 공간으로 또 만들고, 또 한국적 예술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또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궁을 글로벌 관광 명소화 할 필요가 있죠. 궁중에서 열리는 혼례식이라든지 또는 궁궐의 그 생활상 같은 그런 것들에 재현을 해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또는 고궁에서 열리는 음악회 또는 역사 미술 전시회, 태권도 시범 같은 그런 관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궁 같은 곳을 명소화 육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또는 무형유산 이런 것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유산으로서 집중 투자 관리하고 또 품격 있는 관광 상품으로 마케팅하고 또 무형 문화유산 전당을 조성해서 무형문화 유산에 대한 접근성과 또는 보존, 활용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역사 문화자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화 관광 권역을 특화하는 것입니다. 유교 또는 백제, 신라, 가야, 탐나 이런 과거의 역사 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그 고도 지역을 문화 관광 권역으로 지정을 하고 각 그 문화 권역의 특성을 도출해내서 권역의 관광 기반 조성을 통해서 각 권역의 특성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성곽 내부에 뭐 사대문 관광 루트를 정비한다든지 또는 테마 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국내 관광객이 서울의 역사 문화유산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뭐 다양한 또 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또는 홈스테이라든지 또는 템플스테이 같은 숙박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 민속 마을을 보존하는 것이죠. 전통 가옥을 개보수하고 또 마을 공동 기반 시설이라든지 또 관광 편의 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 전통 민속 마을 종합 관광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가옥이나 또는 마을 기반 시설 또 마을 공동 시설 같은 주민 편의 시설과 또 관람백 편의 시설 등에 대한 마을별 시설 기준을 마련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문화자원의 활성화 방안으로 세 번째는 전통가옥 마을의 관광 자원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화 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고유의 전통 양식이라든지 또는 전통 가옥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전통 가옥 양식 같은 것들을 아직까지도 그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문화 지역을 전통 가옥 마을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지정을 해서 그 경관을 향유하고 또 문화체험 관광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북촌이라든지 또는 안동의 한옥마을, 전주의 한옥마을 이런 것들을 특화하기 위해서 또 많은 비용이나 또는 또 지원, 시설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 문화에 대한 체험 관광 자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불교 문화가 또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많이 또 떠오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사찰에서 체험하는 템플스테이 이런 프로그램들 또는 뭐 사찰 음식이라든지 이런 불교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이라든지 또는 유교에 관련된 성균관 재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향교, 서원, 종묘 이러한 그 한국 유교 문화에
프로그램, 이런 체험 관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또 개발하고 또 자원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기독교 전례와 또 기독교 또 탄압에 대한 그런 그 성지 순례, 뭐 이런 그 기독교 관련된 관광 상품을 또 프로그래머하고 또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외국인들이 이런 곳을 관람할 수 있도록 체험 관광 자원을, 그러니까 종교 관련된 이런 체험 관광 자원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한국 문화의 브랜드화 또 역사 문화 자원을 더욱더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걸로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